제가 오늘 준비한 그 기업은 LNF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제 또 대박 공시가 나왔죠. 네, 제가 하필 한 이번 주 중에 LNF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를 했었는데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너무 좋아서 조금 무슨 일이었을까 네. 했는데 대박 공시가 나왔죠. 네, 아무튼 네, 어쨌든 이제 그 공시와는 별개로 회사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LNF는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뭐 양극재의 어떤 시장 전망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Q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뭐 전망은 뭐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PQC 관점으로 이 LNF를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내 꿈은 전업투자 기업 강의에서도 기업을 분석할 때는 PQC, 그러니까 가격, 수량, 그 다음 비용 관점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이 LNF 같은 경우도 이제 PQC 관점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을 추정하는데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일 것 같아서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소재 기업들이 PQC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LNF도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Q가 늘어나면서 일단 Q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근데 Q가 늘리려면 증설도 해야 되는데 증설을 하려면 뭐 투자비도 들어가고 감가상각비도 필요한데 그런 건 전부 다 비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는 뭐 제조업에서는 무조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PQC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팔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가 양극재를 뭐 얼마나 팔았는지 이걸 자세히 알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늘 말씀을 드려왔지만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진 않더라도 추세가 어떠한지 정도는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P 제품은 이제 양극재의 가격과 물량이 되겠죠. 그래서 전국 양극재 수출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LNF가 대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구 지역에서 나간 물량만 이렇게 트래킹을 했었는데요. 그 중간중간 대구에서 월별 데이터로 봤을 때 최근까지도 월별 데이터가 0인 달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산업이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어서 꾸준히 나가는 게 아니라 훅 나갔다가 조금 줄었다가 다시 훅 나갔다가 조금 줄었다가 이번 달에 많이 수출했으면은 다음 달에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물량이 안 나갔다가 다시 그 다음 달에 폭발적으로 나갔다가 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대구에서 이 양극재 나가는 거의 가격이나 물량 같은 거를 파악하기엔 조금 시계열 데이터로 봤을 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전국 기준으로 살펴보았었고요. 전국 기준으로 양극재가 얼마나 수출이 되었는가 살펴봤을 때 수출 금액 자체는 정말 크게 늡니다. 정말 크게 느는데 이 수출 금액을 늘리는 배경이 가격이 아니라 물량. 네, 물량이에요. 물량이 진짜 말도 못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게 정말 코로나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크게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반면에 가격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일단 수출 가격, 단위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는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고요. 뭐 2021년 그 3월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폭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안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PQ 관점에서 P는 가격은 내려가고 Q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P 곱하기 Q로 하면 전체 수출 그 금액이 나올 텐데 금액 자체는 Q 덕분에 엄청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의 관점, 비용의 관점도 살펴보아야 되는데 저는 이 비용을 전구체랑 그 리튬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양극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주요 그 원재료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구체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국내로 수입되는 전구체는 뭐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이 역시 수입 금액 자체는 정말
정말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특히 2019년 이후부터 늘어났고요. 늘어나는 주요 배경 역시 가격보다는 Q의 증가가 그 물량, 그 금액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전구체 가격은 일정 밴드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018년 대비 좀 내려왔다가 2021년 들어서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튬도 주요 소재긴 한데 이제 리튬보다는 이 회사는 전구체랑 조금 더 그 영향을 스프레드를 계산했을 때 좀 더 영향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리튬은 일단 패스하고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양극재와 그다음에 수입해서 원재료를 쓰는 전구체 가격을 비교를 해서 한번 스프레드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계산한 스프레드가 정확하게 회사의 어떤 마진과 연결되는 1대1 대응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추세나 아니면 이 스프레드가 주가랑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의의를 뒀고요. 월평균 양극재 수출 가격에서 그 전구체 수입 가격을 빼서 스프레드를 구해봤더니 재밌게도 2020년 코로나 발발 이전까지는 주가와 스프레드 차트가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비록 이게 외부에서 추정한 스프레드라 하더라도 올라갔을 때, 확대되었을 때 주가도 크게 늘어났고요. 스프레드가 축소되니까 이제 주가도 내려오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의 영업이익과 스프레드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물론 회사 영업이익에는 이 스프레드 외에 뭐 투자비를 얼마나 쓸 것인지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등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추세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을 때 이익이 증가하고 축소되면은 이제 이익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장표가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요. 2020년을 보면은 스프레드는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위로 튀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2018년도에 스프레드가 가장 좋았을 때보다 주가 수준 더 높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2021년 1월, 2월, 3월 1분기 역시 아직까지는 뭐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서 이익보다는 일단은 매출 증가, Q 증가가 이 회사의 주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은 이익이 안 난다는 거는 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가 필요하고요. 실제 회사는 작년 2020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좋아졌는데 영업이익은 3분기와 4분기 모두 13억 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이 양극재와 전구체의 마진 구조가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익이 적자가 난 상황에서 뭐 주가가 워낙 튀었기 때문에 뭐 저의 투자 스타일이라면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근데 이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기업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먼저 반영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성장성이야 뭐 진짜 말해 뭐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은데 그래도 좀 이익이 나는 회사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렇게 대규모 공시가 났는데도 오늘은 조금 약한 게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2021년에 뭐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긴 하지만 그 전에도 봤을 때 매출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1월, 2월, 3월에 대구 지역으로 수입되는 수산화 리튬 수입액 그리고 전구체 수입액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재료를 많이 샀다는 건 그만큼 제품을 많이 만들 것이라는 계획이 내포되어 있어서 매출은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엊그저께 이제 좋은 수주 공시도 나왔지만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미래 것들을 너무 많이 당겨온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 수준도 올라오고 주가도 조금 그거에 맞춰 조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 기업인데 제가 내고 공시가 나와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모르죠. 또 갑자기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1조짜리 또 그러면 이제 수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 보고서 조용히 이제 덮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만큼 설명해 주셨던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량의 그러니까 Q의 증가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며칠 만에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이게 딱 해소가 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 주셨던 것처럼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도 어느 정도는
흑자 전환도 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주가를 해석을 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될지는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QC 관점으로 기업을 보시면 좀 명확해진다는 거. 보고서는 이제 아직 세종기업데이터 홈페이지에 유료로 닫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수출입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해본, 분석해본 코스피 지수입니다. 저희가 10일 간격으로 매월 10일에 수출입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 그거를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서 시가총액이 현재의 무역 규모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버핏 지수랑 뭐 유사한 개념이었죠. 네.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뭐 무역 규모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네. 버핏 지수를 보고 고안한 지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는 GDP를 월별로 주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실물 경제를 좀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에 수출입 데이터 총괄 데이터를 봤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받았던 그런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 하나가 계속 신규 상장되는 대역 IPO를 많이 하고 큰 기업들이 상장되면서 시가총액은 늘어나는 게 당연한데 이거를 단순히 지금의 무역 규모랑 비교를 해서 괴리가 높다고, 많다고, 이게 뭐 밸류에이션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받았었고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이랑도 비교를 해보고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수랑 무역 규모랑 단위가 달라서 직접 비교가 좀 어렵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단위를 무역이랑 좀 맞춰서 그냥 1:1 대응을 시켜서 단순히 그래프로 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비율 계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수준이 시가총액이랑 비교했을 때와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이 07-08년도 금융위기를 넘어서 그 괴리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그 역사상 고점이 아니더라고요.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07년도에 07년 9월, 10월경에 가장 높게 올라갔었고 지금은 07년 9월, 10월까지는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래도 역사상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럼 최근 흐름은 어떤가 싶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만 이렇게 앞부분만 한번 봤더니 그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상단은 어디가 제일 고점이었고 하단이 어디가 고점이었는지 추세상으로 그려봤더니 2021년 들어서 1월, 2월은 그 상단 밴드를 이탈했던 상황이었고요. 3월에는 주가가 조정이 오면서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4월엔 다시 밴드를 이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6년을 보면은 지금이 좀 밸류상으로 좀 비싼 거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16년의 기간을 늘려보면 역사상 고점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러면은 이 두 수치가 나타내는 고점이 다른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아서 또 데이터를 좀 만져봤습니다. 근데 만져봤더니 시가총액과 코스피 상승률 자체가 다른 거에서 저는 이 차이가 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05년 1월달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이 430조 원, 당시 코스피 지수가 933이었는데 지금 4월 21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2213조 원이고 지수는 3172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시가총액이 5배가 증가를 했는데 지수는 3.4배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05년 기준으로 했으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는 4,800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코스피 지수 3,500 간다, 4,000 나온다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뭐 새로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도 있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의 이유로 주식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이슈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자니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어떤 기업의 가중평균을 두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제 식견상 판단하기는 어려웠어서 단순하게 코스피 상장 종목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05년도 기준 코스피 상장 종목 수는 842개였고 2021년 2월 말 기준 종목 수는 921개로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어요. 9% 증가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 수는 한국은행 기준이고요. 한국거래소랑은 조금 다르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은행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를 비교하면 단순하게 코스피 시가총액을 종목수로 나눠서 한 개별 종목당 평균 시총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05년도에는 약 5천억, 지금은 2.4조 원 정도 됩니다. 밸류가 평균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코스피 지수랑도 얼추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그 무역 규모가 감소하던 역성장하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가 박스피라고 불리던 뭐 13년, 14년, 15년, 16년 그때를 보면은 사실 경제가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박스피라 불렀지만 개별 종목당 평균 시총이 늘어났다는 걸 감안하면 밸류에이션은 계속 조금씩 상승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엑셀 파일을 통해서 하나의 계산 식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평균 시가총액 추이랑 코스피 지수와 시가총액의 그런 괴리, 그다음에 현재 무역 수준을 전부 넣어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계산식을 하나 맞물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밸류에이션 정도를 대입을 했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이고 이 시가총액을 현재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그 파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2021년 4월 21일 코스피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화면에 계산식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찬찬히 엑셀 파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역 대비 기업 가치라고 그 표현한 부분의 아래쪽 파란 빈칸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무역 규모 대비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이 몇 %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데 2021년 4월 기준으로는 약 0.18%입니다. 이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2018년도 반도체 그 슈퍼사이클 일때가 제일 높았던 때가 0.16% 정도. 그래서 더 높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10월에 1.66. 네네. 그러니까 1.6 라인 정도가 가장 고가였었는데 현재는 2월에는 1.9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데이터 참고해서 저는 한 최근 6개월 평균을 내보았더니 평균치가 한 0.177 정도 나왔어서 여기다가 직접 0.177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노란색 박스에 현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지수가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를 더 높게 쳐주고 싶다라고 판단하시면 0.2 더 높은 숫자를 입력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지수가 3,500 이렇게 산출이 되도록 계산식을 맞물려 놓았으니까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본인이 생각하시는 적정 코스피 지수를 한번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과열이 됐는지를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GDP 대신에. 그래서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지금 좀 비싸다라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 수출이 더 잘 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4월 예상 수출입 금액을 넣어놨는데 이게 잘 되면 또 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또 그 상쇄를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0.18로 계산을 한다 쳐도 수출입 규모가 올라가면 이 지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랑 같이 보시면서 이 계산식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제가 열심히 고안을 해 놓았습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금 더 그게 있다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해외에 직접 나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은 수출입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더 고밸류를 받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너무 예전 것보다는 최근 거를 기준으로 약간 가중평균한다든지 참고 자료로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보다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에 나간 기업들도 많고 또 웹툰 같은 그렇죠. K-팝 네. 이런 무형의 것들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과거와 같은 그런 기업 가치를 매기는 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를 감안하셔서 수치를 입력해 보시면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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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